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일상에서 활용도 높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앱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노라이츠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키노라이츠라는 앱은 보고 싶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곳을 OTT나 VOD 서비스 같은 컨텐츠를 탐색해서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각 플랫폼들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컨텐츠가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그런 것들도 다 검색을 하고 봐야 내 성향에 맞는 걸 찾아서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 키노라이츠를 이용을 하면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상단에 작품명이라든지 감독이나 배우로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오늘의 랭킹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OTT 서비스들이 전부 나오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 플러스, 왓챠, 박스 오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독하고 계시는 OTT 서비스가 하나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어떤 걸 봐야 할지 모르죠.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을 해주고요. 회원들이 많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도 보여주게 되고 여기 보시면 평점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컨텐츠를 잘못 선택해서 한 5분이나 10분 보시다가 종료하고 또 다른 거 찾는 그런 수고를 많이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OTT 서비스들에 대한 할인 코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가 내가 구독하고 있는 OTT에서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코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걸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이 랭킹에 들어오시면 박스 오피스도 나오죠.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영화죠.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의 박스 오피스 순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1위가 인생은 아름다운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평점도 나오고 별점도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상영되고 있는 극장도 나오게 됩니다. 이 극장에 들어가셔서 바로 예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OTT 서비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브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변호사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상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나오게 되죠. 웨이브와 디즈니 플러스 두 곳에서 감상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정액제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되겠고요. 여기서 바로 구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혜택도 제공이 되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작이 되고 있죠. 어디서 봐야 할지 많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모아서 평점도 보시고 간단하게 줄거리도 읽어보고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KBS 콩이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이 앱은 K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도 있고요. 지나간 방송도 청취가 가능하고 시청자 참여나 편성표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앱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합니다. 자, 이 앱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이 앱은 일반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라디오 앱과는 음질이 완전히 달라요. KBS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음질이 정말 좋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실시간이라고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들어가 볼까요? 이는 그의 수많은 명곡을 함께 작업한. 자, 이렇게 바로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방송은 아래쪽에 실시간이라고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이어서 들을 수도 있고 이 노래는 1900 멈출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라디오를 감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BS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라디오 방송이 있죠. 그 방송들은 편성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라디오, 쿨 FM, 해피 FM, 클래식 FM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방송을 선택해서 청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쿨 FM 누르시면 쿨 FM은 지금 B2B의 키스더 라디오가 하고 있네요. 자,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편성표들을 다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다른 날짜를 누르시면 그 날짜에 해당 편성표가 또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지나간 방송도 들을 수 있죠. 다시 듣기 누르시게 되면 해당 방송을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겠죠.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편성표에서 원하는 방송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 이동하겠냐고 물어보죠. 확인합니다. 아래로 내려보시게 되면 게시판이 나오죠. 여기에서 사용과 신청곡도 쓸 수가 있고요. 다시 듣기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예전에는 엽서로 했었죠. 그 다음은 PC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곡도 올리고 사연도 올렸었는데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이 KBS 콩 앱에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청곡도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요즘은 영상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이렇게 옛날 냄새나는 라디오 방송도 이용을 해보시면 새로운 기분으로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 누르시게 되면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즐겨찾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전에 알람을 예약할 수도 있고 취침 예약을 하시게 되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주무시다가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죠. 요즘은 주무실 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 끝에 보면 전체 메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KBS 라디오 명품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프라임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방송됐던 KBS의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들 중에서 도움이 되고 유용한 프로그램들만 모아서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는 음질이 더 좋아요. 전부 보정한 상태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버스 같은 데서 많이 듣던 방송 같은 것들도 여기서 찾아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받을 수 없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받을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 들어가서 갤럭시 스토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애드블럭을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삼성 인터넷용 애드블럭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지가 나오게 되죠. 삼성 인터넷용 애드블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안 되고요. 삼성 브라우저에서만 적용되는 기능인데 광고를 차단을 해줍니다. 완전히 100% 차단은 안 되더라도 중간중간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광고들을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 설명이 나오게 되죠. 다음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거슬리는 광고는 차단하고 소수의 비침입적 광고가 표시된다고 하죠. 브라우징 환경을 방해하지 않는 광고는 표시된다고 하죠. 이 비침입적 광고라는 것은 여러분이 뉴스 같은 거를 볼 경우에 그 뉴스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서 텍스트를 읽기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광고들 있죠. X 버튼도 잘 안 눌리고 눌렀다가 광고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굉장히 짜증나죠. 그런 것들은 침입적 광고가 되겠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따로 나오는 광고는 비침입적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미리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이제 애드블럭을 설정해서 활성화해 달라고 하죠. 자, 아래쪽에서 삼성 인터넷 엽니다. 그러면 설정에서 광고 차단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체크를 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셔서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자, 금방 전과 비교를 해보면 광고가 많이 줄었죠. 자, 그 전에 나오는 것들은 침입적 광고도 있고요. 광고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같이 애드블럭이 실행된 다음에 보시게 되면 광고가 많이 줄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거의 없죠. 기사 같은 거 읽는 거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가 않습니다. 단점은 삼성 인터넷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뉴스를 많이 보신다거나 검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뉴스나 일부 웹페이지들은 정말 짜증나게 광고가 많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광고를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인앱 뷰어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스마트폰에서 거의 모든 오피스 관련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파일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HWP, PDF,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끔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해야 될 경우가 있죠. 자, 그때
스마트폰에서는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PC에서 따로 열어보신다든가 또는 스마트폰에서 보기 위해서 HWP용 뷰어나 워드용 뷰어, 엑셀용 뷰어 이렇게 따로 이용을 하시는데 이 사인앱 뷰어만 이용하시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인앱 뷰어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폴더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런 파일들을 여기서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자, 보통 다운로드에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도큐멘트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로 저장해 놓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운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PDF라든지 TXT 파일, HWP 파일, 엑셀 파일 다 있죠. 한번 열어볼까요? PDF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바로 열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TXT 파일도 열어볼까요? 자, TXT 파일 바로 열리네요. 자, 그 다음 HWP 파일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리죠. 완벽하게 열립니다. 보통 글씨가 밀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완벽해요. 자, 그 다음은 엑셀 파일도 열어보겠습니다. 열리죠. 완벽하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간단하게 앱 하나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꼭 이렇게 파일을 열어봐야 할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 사인앱 뷰어는 꼭 하나 설치해 두시면 급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주정차 단속 통합 가입 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외출하시는 경우도 잦으시죠?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곳이면 모르겠지만 멀리 떨어진 곳이나 지방 같은 데 가신다거나 다른 지역에 가실 때 급하게 잠시 차를 세웠다가 단속 때문에 벌금을 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모처럼 외출을 하고 여행을 갔는데 벌금을 내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자, 이 앱을 이용을 해서 미리 그 지역에 등록을 해놓게 되면 단속이 나올 경우에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차량만 이동하면 되겠죠. 자, 이 앱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처음 화면인데요. 이 앱은 정말 직관적이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편해요. 그 대신 여러분이 갈 지역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으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지역 선택하기부터 누릅니다. 그러면 지역 선택하라고 다시 나오죠.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부터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전부 나오고요. 시도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또 지역을 선택하라고 다시 나오죠. 그 다음은 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국이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아요. 지원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거의가 지원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남구 쪽으로 업무 때문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차를 가져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강남구청에 가입하기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신청이라고 나오죠. 신청합니다. 자, 일단 정보 수집 동의는 다 하셔야 돼요. 전부 동의 체크하셨으면 하단에 동의합니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서비스 가입 정보 입력이라고 나오죠.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자동 방지 번호 입력하고 정보 입력 완료하면 바로 가입이 되게 되고요. 이제 해당 지역에서 단속이 나올 경우 여러분에게 문자로 알림이 오게 되겠죠. 초행길이나 여행 같은 데 가셨을 때 업무상 잘 모르는 곳에 갔을 때는 정말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가입을 다 해야 되는 건데 보통 하루에 두세 곳 이상을 돌아다니지는 않죠. 한두 개 정도만 입력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첫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과태료 조회 홈페이지 안내도 나오죠. 만약에 과태료가 있을 경우 그 과태료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퇴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 지역 갔다 와서 다시 갈 일은 없는데 자꾸 알림이 오면 귀찮죠? 그때는 지역 선택하기 또 누르시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또 탈퇴를 해주시면 그 지역에서는 알림이 오지 않겠죠. 각 지역마다 따로 가입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또 그런 안전한 점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해킹을 당하더라도
내 정보가 한 번에 전부 털릴 염려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앱들입니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